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미국에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동안 굉장히 중요할 어떤 쪽으로 이 이슈가 갈지 아무도 모르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누네스 메모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네스 메모라는 것이 결국은 그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려고 이 연방 수사국과 연방 법무부가 어떤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하는 것이 누네스 메모입니다. 누네스는 사람 이름을 딴 것이고요. 공화당의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데빈 누네스라는 의원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겁니다. 본인이 만들었지만 본인의 보좌관들이 주로 만들었고요. 공화당이 비밀인데 이 문서가 의원들만 보기로 했는데 이 문서를 공개하기로 투표를 해서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회에서요. 누네스 의원이 정보위원회 의장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이 소위원회가 다수당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인 누네스 의원이 의장이고 또 평소에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 인수위원을 했었고 인수위원회에 그래서 이제 이 메모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연방 법무부와 FBI 다 대통령이 최고 수장들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국민이 정보국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서 FBI 국장이 되고 또 연방 법무부의 수장이 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것이 발표되고 나면은 나는 러시아 스캔들 아무 관련이 없다. 다만 이게 음모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대통령은 그쪽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메모가 발표된 뒤에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메모를 보니까 이제 잘못이 없는 것 여러분도 알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 메모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메모가 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내용은 뭐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결국은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된 건데 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오래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본인들의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대선에 개입을 합니다. 한국 대선에 미국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특정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것. 미국이 러시아에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과거에 쭉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사람이 러시아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았죠. 푸틴이 중간에 한번 이제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총리로 있었지만 다시 그 사람을 총리로 내보내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언제까지 러시아의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정권 잡는 것을 지금까지는 원치 않아 왔습니다. KGB 출신이고 굉장한 독재를 하는 데다가 언론 통제하죠. 여러 가지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지만 그런 미국의 이상과 슈퍼파워 미국이 이끌고 가는 세계의 가치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러시아 사람이 대통령이 지도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싫어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KGB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에 정보 조작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블랙시트에도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정보 페이크 뉴스 같은 것으로 이제 블랙시트가 통과되도록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기본적인 원인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러시아의 인권이 굉장히 정말 험한 나라잖아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적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느 나라의 호텔에서 숨진다던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문가들은 독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인데 그 힐러리 클린턴 시절 당시에 뭐 꼭 그것이 힐러리 클린턴의 뜻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의 뜻이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인권을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좋아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싫었고 뭐 꼭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로서는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오일머니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미국을 그 라이벌 국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미국이 뭉치고 단결되는 것보다는 뭐 그 말이네요.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인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 될 때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참 그런 모든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고 아주 그 묘한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었던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 그 대선에 교란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그 페이스북에 드러난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료로 확인이 된 것이고 미국의 FBI, CIA를 포함해서 국가정보국 등등 뭐 10개가 넘는 모든 정보국이 만장일치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우려고 했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건 도움이 되지 않았건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미국의 그 주장입니다. 미국 정보국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트럼프 캠페인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조작이다. 페이크 뉴스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게 어제 발표가 된 그 누네스 메모라는 것인데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선거가 11월 달에 치러졌잖아요. 2016년 여름부터도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그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트럼프 진영에서조차도 된다고 확신이야 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아예 어차피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 자신의 레가시를 그대로 그 민주당 그 정치인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어갈 텐데 괜히 이것을 드러내놓으면은 대통령으로서 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권력을 남용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본인이 아주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너무나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는 등장을 했지만 러시아 이 문제는 아주 깊이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워치는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트럼프의 자문 활동을 하던 제프 세션스라는 알라바마주의 상원의원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인 겁니다. 그 사람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이나 또 그 외교자문 두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다 지금 그 누네스 메모에 있네요. 그리고 캠페인 공동의장이었던 폴 매나포트나 전부 아니라고 하면서 뒤로 러시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닌 겁니다. 러시아 대사를 만나고 다니고 러시아 대사는 스파이예요. 스파이 중에 스파이가 주미 러시아 대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대통령의 아들도 대통령의 사위도 다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그런데 이 만난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한 사람도 러시아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는 그 이유를 또 다 거짓말로 말합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데 사실은 이랬기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도 마이클 플린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인수구 과정에서 러시아 사람들 만나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국가의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이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그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등등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말들을 하고, 그리고 다 안 했다고 하고, 그 문제가 결국은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드러나서 부통령에게도 안 만났다, 나 러시아 사람 안 만났다, 거짓말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백악관 사람들은 다 알고 부통령만 몰랐단 거죠. 부통령만 왕따 당한 거죠. 그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눈물을 머금고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를 시키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그 당시에 제임스 코미라는 연방수사국장에게 그 사람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라. 이게 제임스 코미가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도 FBI가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그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법무장관을 하고 있었던 제프 세션스도 본인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러시아 사람들 안 만났다고 했는데 다 만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러시아 이 FBI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빠지겠다. 법무부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나도 러시아 사람을 만났으니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빠지겠다. 하고는 법무부의 부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의 대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해버렸어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론이 대통령이 이걸 또 뭐 해고시켰네 하니까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로버트 멀러 그 특별검사예요. 특별검사가 처음에 임명됐었을 때 공화당에서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지금 와이프가 바티칸 대사로 가 있습니다. 이 뉴트 깅그리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좋고 이보다 더 공정한 특별검사는 없다. 공화당인 거예요. 대통령이 해고시킨 그 제임스 코미도 공화당이고 이 특별검사도 공화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을 해서 쭉 수사를 해왔습니다. 수사를 하고 하던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번 메모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번 메모의 핵심이 대통령의 그 외교 자문을, 그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을 연방수사국과 법무국이 대통령에게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그 증거도 아닌 증거를 페이크를 가지고 도청을 했다. 감시를 했다. 외국 감시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페이크로 감시를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 메모 맨 마지막에 보면은 카터 페이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제 기소되고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또 다른 그 트럼프 캠페인 당시에 이제 그 외교 그 자문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이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 사건을 소개하다가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카터 페이지는 과거부터 2013년부터 미국 여러 정보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카터 페이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건 이제 아주 이 메모에서 공화당에는 나쁜 일이에요. 그 조지 파파도폴러스라고 지금 이제 그 연방 특별검사와 조사를 협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FBI에 러시아 사람들을 안 만났다고 거짓말 진술한 것을 인정을 하고요. 이 사람도 처음에 거짓말했거든요. 안 만났다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조지 파파도폴러스라는 그 외교 자문이 런던에서
호주의 외교관에게 막 허풍 같은 걸 떤 거예요. 젊은이니까. 내가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서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때는 캠페인 당시였으니까요. 호주 외교관이 가만히 듣고는 호주랑 미국이랑 동맹국이잖아요. 정보국들끼리는 교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영국과의 정보 교환이 아주 강하고요. 호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러시아와는 무슨 정보 교환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런던 호주 외교관에게 런던에서 이렇게 바해서 내가 뭐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하니까 호주 정부가 FBI, 미국 FBI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자문이 그렇게 러시아와 너희의 적국과 접촉을 하고 있다더라. 이제 뭐 이렇게 친구 사이에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카터 페이지 같은 외교 자문이었던 이 사람도 젊지만 거기까지 이제 가게 돼서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된 거다 하는 게 나온 것이고, 이 누네스 메모라는 데서는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FBI와 연방 법무부가 이렇게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을 도청을 하도록 허락을 했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방 FBI와 연방 법무부 아래에 이제 특별 법원이 있는 겁니다. 외국 감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은 감시를 하려면 도청 등등 해서 하려면 이게 영장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영장을 발급하는 외국 감시 법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FBI가 영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 법원에, 특별 법원에 제출을 할 때 연방 법무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걸 승인해 줬다 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잘못하고 있고 FBI도 잘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메모 자체의 목적은 특별 검사의 수사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게 하려면 제일 처음에 법무부의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람부터 해고시켜야지 되는 겁니다. 해고하고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둬서 특별검사를 해고를 해버려서 이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공화당의 이 메모를 만든 누네스 의원 그리고 공화당 또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대통령은 또 이참에 법무부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법무부 부장관에게도 내 편이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 편이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연방수사국장도 수사부국장도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긴 하지만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방수사국처럼 예민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우리는 헌법에 선서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메모 자체는 이제 대통령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FBI가 잘못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외교 자문을 도청하는 영장을 받아냈다 하는 겁니다. 거짓 자료라는 것은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영국 정보국 출신 리타이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메모라는 게 4페이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그렇게 다 담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대통령 팀에서는 지금 거리를 두면서 자원봉사자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카터 페이지를 감청을 했다는 건데 크리스토퍼 스틸이 일을 할 때 돈을 받은 것도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이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이 퓨전 GPS라는 데다가 돈을 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뒷조사를 시켰다는 거죠. 그 뒷조사에서 러시아와의 연관이 있는 것을 바로 이 과거에 영국의 이 에이전트였던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이 갖고 근데 이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걸 너무나 싫어했다는 것을 연방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또 다른 간부의 부인이 또 바로
크리스토퍼 스틸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퓨전 GPS에서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에서 얘기하는 부당하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FBI의 그 지금 부국장이었다가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사임 압력에 따라서 결국은 사임하고만 그 부국장도 우리가 이 그 대통령의 선거 그 외교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을 도청하기 위해서 도청할 때 이제 그 도청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는 그때 만약에 크리스토퍼 스틸의 그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가 연관이 있다는 도시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서류 자료하는 그런 것이요. 엑스파일이라는 말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시에가 없었다면 우리는 FBI가 이제 그런 그 도청 감청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사람이 그 의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메모에서는 거봐라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는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오죽하겠느냐 뭐 이런 부당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메모에는 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이 된 그 돈으로 조사를 하기 전에 원래는 먼저 조사할 때는 공화당의 아주 보수적인 신문의 뒤에 있는 워싱턴 프리 비컨이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같은 공화당 보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테드 크루즈라는 후보를 예비선거 때 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뒷조사를 시작했던 거고 이 같은 뒷조사는 다 합리적인 겁니다. 양측에서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메모에는 그런 건 빠졌어요. 원래 보수가 하던 것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니까 민주당이 받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럼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013년 당시에는 러시아에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스파이들과 계속 만나고 에너지 컨설턴트를 한다면서 혼자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도 만들었었고요. 뉴욕에도 만들었고 러시아에도 만들었고 러시아를 너무 좋아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좋아해서 러시아 언론에 늘 나와서 막 찬양 비슷하게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대단한 미국의 경제 전문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러시아 사람들을 도청을 하니까 러시아 스파이들을 도청을 하고 뭐 러시아도 미국 스파이들을 도청을 하겠죠. 당연히. 그 도청하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 스파이들이 이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을 러시아 스파이로 미국인인데 러시아 스파이로 리크루트를 하려고 한 것을 알고 2013년부터 이 사람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FBI뿐만이 아니라 뭐 CIA, 뭐 국가정보원 등등 뭐 한 대여섯 군데에서 계속 워치를 하고 있었어요. 조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 러시아 스파이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리고 무슨 컨퍼런스 같은 데도 가서요. 이제 자주 만나고 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요원이었다는 것은 카터 페이지가 몰랐다 해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의 감청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16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의 외교자문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보국에서는 다시 워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 캠페인에서 일하던 6월 달에도 러시아를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관계자들에게 나 러시아 갔다. 러시아 대학교에 가서 연설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교 가서 연설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런 것도 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보국에서 워치하기 시작했죠. 다시 이 카터 페이지를 워치를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에서 내려왔어요. 트럼프 캠페인에서 내려오고 나서 9월인가 10월이었어요. 2016년 선거 직전에. 그때 이제 다시 미국 FBI에서 이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되겠다 하고 영장 신청을 한 거죠. 이제 감시한다는 영장 신청을 했는데 그 영장 신청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당한 것을 가지고 했다. 이게 지금 이제 메모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메모의 핵심에서 얘기해주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도시에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더스에가 그럼 다 가짜냐? 그것은 이 메모에서 아무런 그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쵸. 그게 아주 핵심이죠. 아무런 그게 이제 가짜다 어쩌다 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FBI가 만약에 가짜라면 이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게 뭔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 것들이 가짜라면 만약에 FBI가 그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신청했냐.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싫어하기는 했을지언정 본인은 직업 정보원이잖아요. 돈을 받고 정보를 캐내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줬을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메모에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이 없어요. 지금 그 답을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찾고 있는데 아직은 답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참에 미국의 그 외국 그 감시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9.12 사태 이후에 이제 더 강해진 게 있지만, 원래 이 피사라는 것이요. 이제 길게 앞에 그 약자를 따서 그 파이자라고도 부르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foreign 이렇게 시작하겠죠. 뭐 intelligence 뭐 이런 식으로요. surveillance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파이자라는 법이 1978년도에 서명이 돼서 정부가 안보 이슈로 미국 땅에서 누군가를 감시할 때는 법원 판사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테러리스트가 됐던 스파이가 됐던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가, 카터 페이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 외교자문을 미국인인데 그거 법을 남용을 해서 증거도 불충분한 걸 가지고 감시했다. 뭐 이것도 미국인의 권리를 지켜야지 돼서 우리는 이런 것을 메모를 발표한다 하는데, 미국인 권리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이 감시를 하려면 영장을 어디서 발부를 하냐면 파이자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978년도에 만들어서, 그런데 이 판사들이 누구냐면요. 연방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파이자 법원을 어떻게 보면은 연방 대법원과 뭐 거의 뭐 비슷한 동격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도청을 할 때나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나 11명의 연방 판사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마 한 4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 지금 그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도 여러 번 연장됐거든요. 이 그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한번 그것을 연장해 줄 때마다 전에 해줬던 것을 그냥 리뉴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또 있어서 이 사람을 왜 더 90일 동안 왜 더 해야 되나? 어떤 데서는 6개월이라고도 하는데 90일이 맞는 것 같아요. 왜 90일 동안 왜 더 해야 되지? 왜 더 해야 되지? 계속 새로운 것을 증거를 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메모에서는 그 증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영국의 전 그 에이전트가 만들었다는 게 다는 아니고, 뭐 어멍댐이겠죠. 그게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이 그 FBI가 연방 이 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면서 이 증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영국 전 그 에이전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승인 절차를 보면은 이 파이자 영장 조사는 한 가지만으로는 시작조차도 안 한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가 있을 때 그럼 저 사람을 감청해라. 미국 땅에서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증거가 이제 축적이 되면은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FBI가 이 여러 가지 신청을 하기 전에 모든 게 이제 맞아야지 되니까 그것을 이제 법무부의 그 변호팀도 이제 검토를 다 하고 하니까 다 무슨
완전히 무슨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정보를 다루는 FBI고 또 정보를 다루는 그 연방 법무부고 그리고 또 연방 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 파이자 법원이니까 다 뭐 그냥 아마추어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자 법원이 리뷰를 하고 영장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영장은 거의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BI도 프로페셔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의 여러 그 변호팀의 그 뭐 이런 관계자들도 다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을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오니까 파이자 법원까지 그 갔었을 때는 거의 이게 이제 타당성이 있겠지 하고 이제 결정을 많이 영장 받기가 아주 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거부한 케이스가 거의 없대요. 여러 단계를 너무 거치니까요. 그래서 2016년도에 1752건이 신청이 돼서 1378건이 그냥 오케이. 그리고 339건은 수정을 한 뒤에 오케이. 26건은 부분적으로 거부. 예를 들어서 뭐 도청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할 때 부분적으로 거부. 완전히 거부된 케이스는 1752개 가운데서 9개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감청한다는 그 신청을 했었을 때 영장 받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고 지금 그 메모가 발표된 이후에 뭐 팍스를 비롯한 많은 또 이제 우파 언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거봐라. 우리 캠페인이 내가 무슨 러시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모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만든 그 증거라 할지라도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 이 그 파이자 법원이 영장을 내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FBI 에이전트 협회 등에서 우리는 우리 임무를 그 해치는 당파 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에서 이제 나온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공화당이 작성한 4페이지짜리 그것만 공개를 하느냐? 민주당이 작성한 것도 공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인 카터 페이지는 나중에 이제 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내가 맞습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 그 캠페인 그 자문으로 일할 때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 중요한 정부 관계자들 다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도 다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요. 그리고 또 제임스 코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당한 러시아 그 스캔들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수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힐러리 클린턴대로 욕먹고 당신 때문에 마지막 그 선거 며칠 남기지 않고 이메일을 또다시 조사해야지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졌잖아. 그런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별거 없다고 또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트럼프 대통령대로 또 아니 이건 뭐야 무슨 그 아무나 관련도 없는데 러시아 스캔들을 왜 조사해 하다가 결국은 해고되고 말았고 하는데 제임스 코미가 이 그 공화당의 메모가 나온 뒤에 한 말이요. That's it? 그게 전부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화당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메모를 공개한 것 자체는 FBI에도 좋지 않고 법무부에도 좋지 않고 법무부와 FBI를 공격을 하는 것이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 공화당에도 대통령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만 좋은 일이다. 지금 푸틴이 웃고 있다. 도대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해서 일하면서 서로 분열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메모가 공개되기 전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었던 사람들 상당히 많고요. 공개되고 나서 지금 미국의 증권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크게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트윗하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런 죄 없는데 그 FBI도 갈아치워야지 되고 연방 그 법무부도 다 갈아엎어야 돼.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데 맨 윗대가리들은 그 막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해. 대통령은 나인데도. 뭐 이런 그 식의 그 트윗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실제로. 그리고 그런 그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번 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도 좀 바꾸고 FBI도 바꾸고, 그런데 원래 본인 사람을 심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로버트 멀러를 그 특별검사를 해고하는 것인데, 지금 특별검사가 어디까지 수사하고 있고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또 따로 봐야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주장이 실제로 일반인들, 특히 공화당에게는 상당히 그 주요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나온 것을 보면요. 서베이몽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47% 정도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정도면은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 그 FBI와 연방 수사국이 뭔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게 일했다라고 답한 사람이 47%였고 아니다 하는 사람이 38%예요.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 49%, 그렇다, 언페어하게 일 처리를 했다 하는 사람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47%고, 그리고 굉장히 공정했다. 민주당 사이에서는 64%, 전체적으로는 49%, 무당파 가운데서는 49% 공정했다. 그런데 이제 그 공화당 사이에서는 38%가 이 FBI와 연방수사국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이 문제는 봐야지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가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공화당도 원하는 것을 공화당이 작성한, 그리고 사실은 공화당의 누네스 메모인데, 누네스 자신은요, 이 그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의 외교 자문을 우리가 좀 그 감청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라고 영장 청구를 할 때 작성했었던 그 어플리케이션 그 내용을 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 읽지 않았다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역시 같은 하원 정보위원회에 있는 민주당 대표는 나는 그 내용도 다 읽었다. 우리 메모도 좀 공개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굉장히 지금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존 맥케인 의원의 말도 맞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미국이 분열되면은 러시아가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 어느 부처나 다 알력이 있겠죠. FBI와 백악관관도 어느 정도의 그 권력에 있어서의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CIA하고 대통령하고도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겪었던 것이잖아요. 뭐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 일어날 때마다 다 이렇게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뭐 부국장 틀렸어, 뭐 FBI 국장도 틀렸어, 뭐 누구도 틀렸어, 법무부 장관도 내가 임명했지만 틀렸어, 저 사람 나한테 충성하는 거야, 아니야, 나한테 충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솔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는 이렇게 그 대통령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 부처에 대해서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날이 온 것이 별로 뭐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정말로 그 부처가 완전히 100% 믿지 못할 부처냐, 또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완전한 기구는 없겠죠. 이 세상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 권력이 너무 이렇게 강해지고 심해지고 할 때에 그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더 포스트에서 그 영화 자체가
미국의 그 4명의 대통령이 린든 B 존슨까지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까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뭐 베트남 자체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쪽의 공산화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 그것은 한 20%, 그리고 또 뭐가 10%죠? 뭐가 10%고 70%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지고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이기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펜타곤 리포트인가요? 펜타곤 페이퍼 해서 군사 비밀인데, 원래 이제 거기서 리서치, 해병대였던가요? 이따가 리서치를 하던 사람이 본인이 현장에서 본 건 그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국민을 오도하고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그게 싫어서 이 사람이 그 펜타곤 페이퍼를 그 카피를 해서 뉴욕타임스에 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죠. 우리 국민,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숨지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그 국가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게 보도가 나오니까 닉슨이 법무부를 시켜서 그 보도를 막았습니다. 그 보도를 막고 나니까 국민들이 막 시위를 했죠. 그때 뉴욕타임스는 이미 그 워싱턴 포스트보다 훨씬 좋은 신문이었고, 워싱턴 신문은 전국지가 아니라 로컬지 수준이었어요. 그때 이제 캐서린 그레함이, 그 딸이, 원래 그 남편이 그 본인의 아버지가 운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이 아니라 그 사위에게 그 발행인 자리를 물려줬는데, 그 사위가 63년도인가 아무튼 권총으로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캐서린 그레함이라는 정말 그 상류사회의 파티를 즐기고 했었던 이런 여성이 잡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45살까지 이 페이퍼를 운영을 하면서 그때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법원에서 그 명령을 내려서.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그래,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원래 그 데니엘, 그 퍼스트 네임만 기억나네요. 데니엘, 그 자료를 뉴욕타임스에 준 사람을 찾아서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이것을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유명한 그 당시에 그 편집국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캐서린 그레함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꼭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이게 우리 그 신문이 더 커나갈 길이다 하고, 편집국장으로서의 뉴스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더군다나 그 자료가 뉴욕타임스에서 썼던 것 같고, 그러면 당신들 지금 발행인과 편집국장이 감옥에 갈 수 있다 하는데도 편집국장은 계속 이걸 하고 싶어 하고, 결국은 캐서린 그레함이 변호팀이나 많은 그 자문들이, 더군다나 이제 이게 더 크게 그 또 은행에 돈도 받아야지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을 다 하지 마십시오 하는 충고를 이제 안 듣고, 이 그 편집국장 말을 듣고 오케이, 그거 하십시오 해서 이제 기계가 이제 신문 돌아가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신문이 돌아가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었어. 뭐 저런 국방장관이 다 있어. 저런 닉슨 대통령이 다 있어. 닉슨 대통령의 그 뒷모습과 어두운 목소리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이 백악관에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출입 금지야. 출입 금지령을 막 화내면서 내리고, 그 글 쓰는 기자뿐만이 아니라 사진 기자도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자는 절대로 우리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전쟁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또 그 막도로 고소를 해버려 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 케이스가.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 편을 들어주지 않고 워싱턴 포스트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그때 즉시 베트남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커질 수 있는 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닉슨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한 경비원이 이제 워러게이트 사건, 여기 누군가가 그 뭐 도둑이 들어왔어요 해서 결국은 그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딱 그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때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다가 이제는 트럼프의 당이 돼버렸어요. 공화당이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한다기보단 정치인들이 다 자신들의 입속을 차려서 가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신발로 뭐 피 묻은 자국이 있으면서 뭐 CNN 같은 언론을 밟아버리고 늘 뭐 페이크 뉴스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계속 어느 정도 받아주고, 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부분은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 스탑을 시키지 않고 하면은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국가에도 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표현하고 싶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메모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길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판단을 하겠죠.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진실이고 하는 것. 그 사이에 이제 그 미국이 얼마나 분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메모에서 누가 이기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검사에 이걸 조금 더 봐야지 되고 해서 이 누네스 메모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긴 방송이었는데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마 또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저녁이고 한국은 아주 밝겠네요. 영화도 많이 보시고요. 좋은 영화 많이 보면 재밌잖아요. 저도 또 그 내일 영화 한 2편 정도, 저 별로 영화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볼 땐 보죠. 그저께 1987년도 봤었는데 뭐 저희 오늘의 미국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